자, 볼보 S60 2년 12,000km 시승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 2년에 10,000km 조금 넘게 탄 자동차인데 그렇게 많이 탔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한 2년 정도 탔으면 이제 어느 정도 롱텀 시승기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체부터 보면 타이어도 마모가 약간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마모가 심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새 타이어보다 조금 다른 모습이고, 물론 이걸로 트랙 주행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용감은 그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체 보면은 그 로터하고 브레이크 패드가 보이죠. 브레이크 패드도 보면은 이제 여기를 보면은 마모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도 그렇게 많이 쓴 모습은 아니고 로터 상태도 양호합니다. 어디 로터가 변형이 육안상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로터 면을 보면 어디 뭐 이렇게 깊게 파이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고, 브레이크 제동력이 상당한 것에 비해서 브레이크 분지는 또 많이 생기지도 않네요. 패드가 뭔가 고급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차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먼지는 많이 쌓였지만 이 정도는 물세차만 하면 깨끗하게 닦여 나가는 수준이에요. 무리하게 뭐 솔세차를 했다가는 차량에 기스가 나기 때문에 무리하게 물세차는 하지 않습니다. 뒷바퀴 로터인데 로터에 약간의 녹이 보이는데, 저거는 브레이크를 한번 두어 번 세게 밟아주면 저 녹은 브레이크 패드 마찰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녹이 생긴 거는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브레이크 패드 보이시죠? 브레이크 패드도 뭐 뒷바퀴만큼 뭐 그렇게 많이 사용감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패드 밑에 보면 볼보하고 숫자 써 있고, 패드 아랫면에 GG 패드가 들어가 있네요. 트랙에 들어갈 만큼은 아니지만 트랙 한 단계 아래급 패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안상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마모가 심한 모습은 아니고요. 뒷바퀴 타이어는 확실히 이 차가 FF라 그런지 뒷바퀴 타이어는 거의 새 거 같네요. 마모된 게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앞바퀴에 비해서. 이게 만약에 후륜 구동이었으면은 뒷바퀴 마모가 조금 더 있었을 텐데, 뒷바퀴는 이제 거의 거들 뿐이니까 앞바퀴 굴림 차량에서는 깨끗하네요. 뒷바퀴는 뭐 나중에 앞바퀴 마모가 조금 있다 싶으면 타이어가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타이어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12,000km 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렇게 마모가 보이진 않습니다. 좀 자세가 잘 안 나오는데 하부를 잠깐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알루미늄 로어암이 보이죠? 알루미늄 로어암이고, 위쪽 어퍼암은 철제로 돼 있네요. 스테빌라이저하고 어퍼암도 이게 어퍼암인 것 같은데 뭔가 플라스틱 재질은 왜 있지? 충격 흡수용인가 보구나. 자, 어퍼암 쪽하고 멤버는 스틸로 돼 있고 밑에 로어암만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요. 로어암만 지금 뭐 별다른 녹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배기구를 보시면 뭐 이게 차량 운동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배기구에는 약간의 이제 녹이 올라온 게 보이네요. 이게 차의 기능에 문제를 주진 않겠지만 약간의 미관상의 아쉬운 부분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2년밖에 안 탔기 때문에 이 차가 뭐 기능적인 문제 혹은 하체 녹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안 되겠죠. 그냥 일반적인 차량의 마모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랜저 HG 같은 경우도 차체 하부 로어암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의 완성도와 그냥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차량이라고 해서 일단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실내에 보시면 12,000km 주행을 했고요. 2년 동안 그렇게 주행감은 많지 않은 차량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차량을 2년 정도 타보니까 장점도 많은 차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차량의 그 감각적인 부분이나 주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자리에서 보이는 요 센터 페시아의 간결함, 여기 뭐 복잡한 뭐 무늬나 기능 버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간결하게 세팅이 돼 있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 기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잘 알고서 만든 그런 차라는 느낌이 들고요. 조수석 쪽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복잡하게 뭐 달려있는 것보다 간결하게 돼 있는 모습이 뭐 오래 타다 보면 질리지도 않고 눈이 심란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T맵은 자동 내장이 돼 있는데 그냥 일반 T맵이에요. 일반 T맵이고 그렇습니다. 핸들의 감각도 여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핸들의 감각도 메뉴 여기였나? 어디였더라? 여기였던가? 예.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그 주행 보조 장치하고 그러니까 휠 무거움 정도 이런 거 세팅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휠을 약간 무겁게, 스티어링 휠을 약간 무거운 감으로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 느낌이 되게 고급집니다. 차량의 가격에 비해서 요런 기능들은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강매 당한 기능이 있죠. 저는 이거 기본 오브로 주문을 했는데 볼보에서 이제 마진 때문에 그런지 기본 오브로 안 주고 풀오브로 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볼스 윌킨스라는 그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이거 외부 옵션으로 사려면 한 600만원 정도 하는 고급 스피커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음악을 틀어 볼게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건 제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틀어도 무관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I see you in the morning light. You pass me by not looking right. I smile, you never meet my gaze, but still I stay. You talk to her like she's the one, while I pretend it's just for fun. I laugh, but it's a fragile part hiding my heart. Do you even see me here? Waving close, but you don't steer. 네, 이 카메라의 음질이 다 담기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이 음질은 월등히 좋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현대기아 자동차도 그 실내에서 음악을 틀면 음질이 상당한데요. 그거를 약간 뛰어넘는 그 풍미가 담깁니다. 이 볼스 윌킨스 요 스피커에 뭐라 이렇게 그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음질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게 확실히 고급 스피커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옵션에 6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 조금 의문이긴 한데 기본옵을 볼보에서 당시에 주문을 했지만 기본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샀는데 음질 자체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만족감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예를 들어 200km, 300km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장거리 운행에서 오는 피로감을 이 깔끔한 음질의 스피커가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를 법인으로 타시는 분들 있죠. 이 차를 법인으로 타시는 분들은 한 달에 700만원 정도, 아니 1년에 700만원 정도 법인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를 상계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5년 정도만 타면 3,500만원이죠. 이 차가 한 5천만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5년 뒤에 이 차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렇다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 차로 산다라고 하면 세금 아끼면서 이 차를 거의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는 비용으로 이 차를 산다라고 하면 매력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법인으로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세금 처리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만한 만족도를 주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은 저는 새 차 사시는 것보다 그냥 중고 사시고, 법인 하시는 분들은 세금 처리에 이점도 있고, 법인 하시는 분들도 대표시니까 안전이 중요하시니까 안전 측면에서 비용도 아끼면서 이 차를 구매하시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주행 시험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이 차가 신기하게 FF 차량인데도 뒤가 잘 말려요. 그러면서 코너를 샥 잘 파고드는데요. 차량 무게가 G70 보다 무겁죠. 1.8톤인데도 이 모터가 한번 가속 구간에서 이 차를 한번 훅훅 잡아 당겨 주니까 차가 무거운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와요, 무거운 감각이.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차가 좀 잘 나간다고, 모터가 한 번씩 잡아주니까 쭉쭉 잘 치고 나간다고 무턱대고 밟아대다가 이 차의 무거운 무게를 못 이기고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차가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나면서 쫙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잘 나가고 잘 코너를 말아 들어간다고 해서 무리했다가는 잘못하면 이 물리적인 부분을 이기지 못하고 차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존재해요. 근데 그 전에 아마 시스템이 맞겠죠.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심은 해야 된다. 잘 말린다고 해서 막 밟았다가 무거운 무게를 못 이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한번 직접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캠을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캠을 바꿨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요대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성 주차장에 와 있는데요. 안성 주차장에 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빠꾸 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있고, 저는 카메라를 원래 안 썼기 때문에 젠쿱 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지금 이렇게 버그가 나죠? 지금 드라이브 모드로 바꿨는데 이제 바뀌네. 약간 요런 딜레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정차를 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데, 그 시동을 안 꺼지게 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주행 상황에서는 가다 서다를 자주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오토 스탑 기능 때문에 한번 배터리가 방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정차 시에 오토 스탑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변속기를 수동으로 놓고 대기를 합니다. 그래야 저기 시동이 안 꺼지니까요.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환경도 중요하긴 한데 내 배터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차가 말리는 느낌이 미끄러지기 전에는 후륜구동의 느낌이 나요. 참나 신기하네. 뭐 이런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뭐 이 차가 더없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이 시속 0에서 100km까지는 가속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2.0 터보차저에 지금 1.8톤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터가 이렇게 한번 돌려주니까, 예전에 제가 젠쿠 튜닝카를 탈 때 그 느낌의 한 85%? 그러니까 휠마력 300마력짜리 차를 타는 느낌의 한 80%의 느낌의 가속으로 치고 나갑니다. 상당해요. 순정차가 이 정도 나간다는 게. 다만 이제 시속 100km를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땐 이 차가 힘이 더 남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가속을 약간 차단하는 것 같아요. 100km가 넘어가면 가속이 약간씩 둔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차를 달리려고 사는 차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수긍이 되면서도 이 차가 확실히 안전을 생각을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 있어요. 이 차를 만약에 가지고 일상 주행 뿐만이 아니고 내가 좀 와인딩을 즐긴다라고 하면 와인딩 목적으로도 이 차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속력이 좋고 생각보다 코너에서 잘 파고 들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지금 GWG급 하이 패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와인딩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 재밌게 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차로 와인딩을 달리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 차의 성향이 스포츠 주행에 좀 세팅이 돼 있어요. 차 느낌이 전반적으로.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달려 있어요. 감응형 댐퍼가 달려 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가속을 할 때도 쏠림 현상이 줄어들고, 또 거친 노면에 있을 때에도 차의 진동이 확연하게 줄어서 들어와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차가 타시는 분들이
이 차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다만 이 차가 안전 때문인지 지금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지만 차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지면으로 바닥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깔려 있다기보다는 붕 뜬 욕조를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약간 높으면서 차대도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높은 욕조를 타는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안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럭 같은데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낮은 차를 타면 트럭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운전자가 죽잖아요. 근데 차를 약간 차고를 높임으로 해서 운전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요 문짝도 보면 약간 위로 높게 올라와 있어요. 차대가 전체적으로 운전자보다 위에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욕조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자를 보호하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타면 이 차의 느낌이 높은 욕조에 타고 있는데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차가 높으면 단점이 생기죠. 차가 뒤뚱거리고 앞뒤로 요가 생기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요 감응식 댐퍼로 기가 막히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세팅인데, 안전만 생각할 것 같은 볼보가 이런 주행 감성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2년간 타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를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동차를 못 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후륜으로 인제 서킷에서 이제 서브2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차. 그러나 이제 2.0 터보 차량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5천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그죠?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으로 세금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세금 처리만으로 탈 수 있는 차기는 합니다. 내 비용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가격대, 그런 포지션의 차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볼보 매장에 가보면 또 이 차를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차량을 구매하는 층은 이제 50대 사장님들이 준데, 이 차량의 세팅은 3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우리 달리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으로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아마 이게 한국에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저 주식이나 이런 걸로 돈 많이 번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 뭐 다른 차 고민 안 하고 S60 정도 타시면은 내 생명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와인딩도 즐기고 스포츠 주행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이 차가 중고 방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차를 굳이 새 걸로 안 사도 되잖아요. 이게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로 만약에 이 차를 2천만 원대 중반에 산다라고 하면 상당한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보가 포지셔닝을 되게 잘했어요. 너무 고급 브랜드로 가지는 않으면서 고급 브랜드를 지향을 하되, 이 차량의 기본적인
주행이라는 감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되게 세밀하게 조합을 잘 해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배기량이 조금 무게에 비해서 낮은 것을 이 하이브리드 모터로 상쇄를 하고 있다. 놀랐습니다. 그 기술이 놀라운 게 아니고 이 각각을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전기 모터 이런 것들을 조합해내는 이 능력이 상당한 거 같아요. 상당한 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도 워낙 잘 만드는 브랜드니까 볼보만 놓고 봤을 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원상 출력이 250마력인데 저속 구간에서는 이제 250마력 이상의 토크감이 느껴집니다. 그 모터 때문에. 다만 이제 고속으로 갔을 때 100km가 넘어갔을 때는 이 차가 딱 250마력이구나. 예, 그 정도 느껴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 차로 이제 서킷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출력이 적당한 것 같고요. 이런 고속도로 구간에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이 차량의 무게 1.8톤이 좀 도움이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뻥 뚫린 고속도로는 아니고 약간의 트래픽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지금 아까 한 60에서 8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좀 쓰기도 했죠. 근데도 지금 연비가 17.2km가 뜨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연비입니다. 이 차의 무게를 생각하면요. 뭐 요즘에 차들이 워낙 기술이 좋아서 하이브리드 달고서 막 20km 찍기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차들은 뭐 그 차의 장점이고요.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 그리고 스포츠 주행을 어느 정도 겸하면서 연비까지도 잡을 수 있는 골고루 8방 미인의 자동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차는 30대 초반 남성분들은 여유가 되시면 이 차를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 태우고 다닐 때도 볼보 정도 타고 다니면 괜찮아요. 관심도 받을 수 있고 또 사고가 나도 내 사랑하는 애인이 다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괜찮습니다. 차를 사놓고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격이 조금 아쉬운데 저는 기본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기본옵이 당시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이 차가 4천만원대 초반이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차고 5천만원이면 약간 망설여지는 그런 포지션의 자동차고요. 지금 동탄 지나고 있는데 시속 100km 구간을 달리고 있죠. 뭐 이런 정도의 속도 그리고 이런 정도의 트래픽에서는 이 차가 그냥 묵직하게 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되게 편합니다. 데이트 할 때도 괜찮겠죠? 데이트 할 때도 괜찮고. 이 차가 2000cc인데요. 하나 좀 약간 아쉬운 점은 배기량이죠. 역시 배기량인데 2000cc 말고 한 2.2 정도 2.2 터보 정도 달아줬으면 딱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2.0에 1.8톤은 약간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모터가 좀 도와주고 있어서
그 배기량이 부족한 게 상쇄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초에 이 차를 지금 볼보가 스포츠성으로 지금 세팅을 했기 때문에 주행 감각을, 이 차가 200cc만 더 늘리면 출력이 한 20마력 정도 올라갈 텐데요. 30마력 정도. 그러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이 무게 한 280마력 정도 세팅,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차의 주요 고객이 이제 안전을 염두에 두고 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배기량이 진짜 조금 아쉽습니다. 진짜 조금. 2.2 딱 2.2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이 차를 가지고 달리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세팅인 것 같기도 해요. 연비도 잡고 부족한 그 초반 출력은 이제 모터로 보완을 해주고,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차기 때문에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돌아갈 때도 생각보다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코너에서 쫙 말리는 느낌이,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 차가 LSD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상 주행에서는 이게 LSD가 잡는 건지 아니면 VDC로 이렇게 안쪽 바퀴를 잡고 있는 건지 굉장히 잘 돌아나가요. 이 차가 LSD가 있나? 이게 사실 잡아 돌려보면 LSD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잡아 돌리지를 못하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근데 확실한 거는 코너 돌 때 그 제어 장치가 있든 LSD가 있든 요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 바퀴가 미끌리지 않게, 안쪽 바퀴가 헛돌지 않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전자제어로. LSD, 기계식 LSD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코너에서의 요 느낌이 상당합니다. 이 차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유튜버들 그 리뷰를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가 이상하게 스포츠성이 있고 코너에 돌아갈 때 기계식 LSD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전자제어가 안쪽 바퀴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쪽 바퀴만 헛돌지 않게 이렇게 LSD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을 해주는 그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조율을 되게 잘 해놔서, 그리고 댐퍼의 세팅까지 더해줘서 뭔가 와인딩 하기에 되게 좋게 만든 차, 그러면서 안전도 확보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 이 차를 들고 서킷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는 싶은데, 제가 쫄보라서 이 차를 들고 서킷을 갔다가 사고가 나면 폐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부담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를 들고 서킷을 가도 기록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서킷 인제 같은 경우도 그 최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코너가 20개이기 때문에 그 토크나 그 초반 가속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지금 모터를 이용해서 초반 토크하고 가속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일드 배터리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는 그 배터리를 쓰면서 어떻게 주행을 하면은 기록을 상당히 좋게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이용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볼보 S60을 가지고 서킷을 돌아본 경우가 유튜브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차로 그냥 순정으로 들어가면 2분 한 4초 5초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 기준으로. 그리고 타이어 정도만 썰포지를 끼고 패드 정도만 하이급으로 레이싱 패드로 바꿔주면 얘도 1분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젠쿱이 1분대가 나오는 그거하고는 다른 성향으로 나올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 전기 배터리로 그 초반 토크를 이용해서 그 속도를 죽인 이후에 탁 치고 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 아마 얘도 기록이 1분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팅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기본으로는 한 2분 4초 5초밖에 안 나올 것 같고, 그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근데 타이어하고 패드 정도만 해도 겨울에 1분 59초 간신히 딱 찍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테스트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간 크신 분이 없죠, 이 차를 가지고. 야야야야, 자, 벌써 해가 졌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뭐 전문 드라이버도 아니고 뭐 자동차 엔지니어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고, 저 기능사 필기는 붙었어요. 근데 이제 실기를 학원 다닐 시간이 없어서 못 따고 있는데, 뭐 자가 정비도 좀 해보고 트랙도 다녀본 입장에서 평가를 드린 거였고, 나쁘지 않고 좋은 차다, 좋은 차고 사놓고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이 이 차를 그냥 구매하기는 좀 부담이 있는 가격인 건 맞고, 법인 하시는 분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차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차도 한번 시승해보고, 제 친구도 저기 사업을 하는데, 제 친구는 이제 통크게 XC90을 구입했어요. 이 차를 타보고 감동을 먹어서요. 차가 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웨덴 감성? 뭐 그런가 모르겠는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시승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하고, 독일 차와는 또 다른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니멀리즘 감성,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돋보이니까 저는 이 차를 결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꼭 한번 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 기아차도 잘 만드는데 또 현대 기아차하고는 또 다른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집에 다 왔는데요. 뭐 2년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